네, 안녕하세요. NH 리서치본부 안기태 매크로 팀장입니다. 26년 경제 전망 말씀드리려 하고요. 사실 보통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정책 수준, 고용 상황, 부채 수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그러니까 AI 산업이 사실상 경제 전망까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 핵심은 AI 산업이 계속 더 갈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경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경제를 가지고 AI를 바라보자면 이 장표 보시는 것처럼 굵은 실선은 미국 GDP에서 AI 관련된 그 투자 항목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전망치를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굵은 실선만 보시게 되면은 현재 AI 관련 투자 비중이 대략 1.5%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 되고요. 이게 과거의 90년대 같은 경우가 그때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인터넷 투자가 미국 경제를 쭉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 좀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94년부터 99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2000년에 좀 과하게, 그러니까 투자가 좀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이 과잉 투자가 뻥 끝나면서 경제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좀 대입해 보자면은 현재 상황은 현재 1.5%라는 숫자는 당시랑 비교하면 대략 95년, 96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2000년에 꺼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자면은 당시 인터넷 투자 사이클이 94년에서 99년까지 가고 2000년에 꺾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3년부터 시작된 AI 투자 사이클이 지금 대략 한 96년쯤에 와 있는 것 같고 이게 한 27년, 8년께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투자가 딱히 그렇게 공급 과잉이 아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무리한 건 아닌 것 같다 말씀이죠. 물론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올라간 다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과잉이 아니다. 그래서 더 지속된다. 이런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기업 부채 문제인데 어쨌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 정도입니다. 이게 90년대, 2000년대가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시간을 좀 벌어놨다. 이런 말씀이고요.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부채 구조도 좀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가 S&P 500 기업들만 딱 발라내면은 이들 부채 중에서 장기 고정,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뒤에 오고 그 이자마저도 픽스된,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없이 고정된 이런 장기물 고정금리 비중이 80%거든요. 예를 들어 2007년에는 그때 금융위기 갔을 때는 대부분이 변동금리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업들도 부채 비율이 낮을 뿐더러 구조 자체가 고정금리다. 장기물이다.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부담이 되겠으나 현재로서는 금리 민감도가 떨어졌다.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현재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은 것이 뭐냐면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성과가 안 나오니까 성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넣겠죠. 투자를 넣으면 성장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성과가 나오는 시점인데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인터넷 투자가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90년대인데요. 그 당시에 95년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대략 6% 갔다가 그 다음부터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9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왜 올렸냐면요. 당시에 인터넷 투자를 했더니 미국 경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했을 땐 생산성이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거시경제 전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성장이 잘 되는데 왜 금리를 내리니? 올려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9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올릴 때 아니 경제가 좋아서 올리겠지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누적돼서 임계점을 딱 치는 순간 2000년부터 경제가 쭉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요. 지금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근데 아직까지 성과가 몇 개 테크 기업에는 성과가 있지만은 거시경제 전체까지 성과가 큰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과가 나오겠죠. 생산성을 올릴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성과가 나오니까 AI 관련된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성과가 나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은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왜 내리니?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뒤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차가 꽤 걸립니다. 경제의 어떤 생산성이라는 거는 확인하기까지 시차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오려면은 좀 이거는 뭐 27년 말 그때부터 좀 논의가 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이걸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와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러기엔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요지의 말씀이 AI가 관건인데 더 갈 것인가? 첫 번째로 공급 과잉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 기업 부채가 현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나중에 올라갈지언정 현재는 안정적이다. 세 번째가 이게 결국에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동성 회수를 만들 명분까지 가려면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예. 그런 이제 그 말씀에서 AI가 좀 더 이어지는 현재 수준이 대략 한 95, 96 정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의 골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몇 가지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지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같은 경우가 지난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노동은 정체되어 있는데 검은 점선 보시는 GDP는 늘어납니다. 이게 결국에는 생산성과 투자 힘이죠. 물론 여기서 생산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2% 언더로 지금 늘고 있고요.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후반부에는 3%를 넘길 정도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 정신은 투자를 늘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안 늘려도 투자를 늘리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고 이런 세 가지 요인, AI, 캐펙스, 정부 지출,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이 되면요.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면은, 내지는 캐펙스를 늘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은 여기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미국 GDP에서 기업 이익 비중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근데 이 와중에 회색 막대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경기 부양도 코로나 주염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아래쪽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익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부스팅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약간 과열이 돼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장기물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노이즈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아래쪽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 부스팅을 계속 걸어버리니까요.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보시는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선인데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진한 파란색이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인데 중앙은행이 사실 돈을 부스팅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정부가 계속 부스팅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성은 늘어나고요. 물론 여기에 약간의 어떤 함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장을 사실상 AI가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산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다른 산업이 어떤 이런 걸 느끼기엔 조금 이제 괴리는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어쨌든 지금 AI랑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진폭이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2년 올라갔다가 1년 반 빠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그래서 리먼 사태부터 코로나 때까지 사이클이 짧았었는데 이게 조금 길어지는 양상이 보이고요. 그럼 이게 좀 변화가 좀 이제 진폭이 커진다든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 경기 사이클이 언제까지인가 어쨌든 부분적인 산업마다는 다를 수 있고 계층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설비 투자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02년에 저점, 09년에 저점, 16년에 저점, 23년에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수준이 앞으로 조금 더 룸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특정 산업 유지 확장이긴 하지만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경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요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AI가 공급 과잉은 아닌 것 같고 부채는 낮은 편인 것 같고 생산성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아직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위주로 가서 경기 사이클이 좀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나 기업들이 계속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하는 돈을 풀어버리는 그런 사이클이라서 확장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26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전망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